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은퇴하게 되면 월급이 없어집니다. 다음 달부터 즉시 매달 나오던 생활비가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벌 수 있는 수익, 임대소득을 찾게 되는데, 오늘 사례자는요 그런 분입니다. 은퇴 후에 신도시 상가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재산 지킬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기사 몇 개 보겠습니다. 상가의 위기, 한때 인기였던 투자처의 몰락. 은퇴자분들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냥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하면 상가가 가장 일반적이었어요. 10년, 한 15년 전만 해도 투자 수익률이 한 7, 8%에서 많게는 10%까지 나왔죠.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 상가 투자에서 월세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지구입니다. 난리가 났었죠. 이 당시 이제 로또 아파트라고 불렸는데, 현재 여기 분양된 상가들은요 아직도 채 분양이 안 돼 있고, 분양이 된 것들도 공실률 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 상가들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알짜 단지 내 상가마저 텅텅, 경매 매물도 늘었다. 자,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입니다. 지금 6년째 비어 있다고 합니다. 자, 공실률 판교의 4배, 어디죠? 준서울인 하남 미사 신도시. 대단지 상가 불패도 깨졌다. 서울 신축 1층이 24%가 공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경기가 어려웠어도 공실이 나는 곳도 1층은 거의 공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층도 공실이, 여기 보신 것처럼 서울의 신축 상가 24%가 공실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서울 주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 공실률. 자, 청량리 한양 수자인 무려 86.3%, 고독 아르테온 34.8%, 개포 프레지던스 스자이 31.3%, 헬리오시티 11.4%. 그래서 이제 조사한 곳 13곳 평균이 1층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무려 24%입니다. 여기는 2층, 3층, 4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층 상가의 공실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자, 지금 상가 투자 안정적인 노후 수익원이 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함정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상가 투자하면 지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매달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하지만 지금 그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자, 오늘 사례자인 김 씨는요, 은퇴 후에 평생 모은 자신의 돈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에 투자했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사례가 이분 한 명이 아니라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씨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자는 김씨입니다. 자, 이분은 2021년도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게 됩니다. 1층의 상가를 받았어요. 비싸죠. 그때 얼마에 받았냐면 1층 상가 2개, 붙어있는 상가 2개를 분양을 받았는데, 하나는 7억, 하나는 9억, 이제 합이 16억이죠. 자, 여기에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 약 17억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자, 그렇지만 이분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확신이 쓰지 않았죠.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까 쪽으로 기울였다가 여기 분양 상담사 있잖아요. 이분하고 상담하면서 결국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분양 상담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 여기 신도시 상가 보시는 것처럼 배우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네, 동탄 신도시 배우 수요 많죠. 펼쳐놓고 보면요, 주변 아파트 단지가 그냥 빼곡하게 들어서는 거죠. 그걸 보니까 정말 많네. 배우 수요는 정말 많아.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 상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7% 이상은 보장이 된다. 이 배우 수가 너무 많아서 충분히 7%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몇 년 뒤에 팔게 되면 최소 3억에서 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분은 돈이 좀 부족했었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 한 9억 정도 됐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걱정 말라, 여기 상가 대출 최대 80%까지 나오니까 대출 받아서 여기서 나는 월세로 이자 내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말에 결국은 계약서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필요 자금이 취등록세까지 해서 약 17억이 필요했었는데 본인 자금이 9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8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모은 돈, 또 퇴직금, 또 대출을 활용해서 이 상가를 샀고, 이분은 처음에 계약할 때 다 그렇겠지만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죠. 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개발한 신축 상가, 또 주변에 앞으로 조성되고 있는, 또 이미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 김 씨에게는 이것 보면서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실은 김 씨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상가가 준공되고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파트 단지도 입주가 되고, 그런데 1년이 되어 갔지만 김 씨의 상가는 여전히 임차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곧 임차인이 들어올 거야 라며 낙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겠죠. 경기 침체, 또 소비 심리 위축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같은 건물 내에도 공실 상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분이 분양받을 때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 대출 금리가 3.3%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받은 대출에 대한 월 이자가 약 220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죠. 6%까지 오르게 되면서 매달 이자 400만 원까지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공실 상태이니까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관리비. 그래서 매달 이자 그리고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을 넘게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 이미 투자한 상태라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죠. 당장 다음 달이면 돈을 빌려서 이 관리비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공실 상태에서 비롯된 악순환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매달 관리비 이자만 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김 씨의 재정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언젠가는 임차인이 들어오겠지라는 이제 희망을 가졌는데, 그마저도 점점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공실이 길어질수록 상가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결국 김 씨는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 본인이 16억에 샀잖아요. 두 개를 4억이나 떨어뜨려서 12억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찾는 매수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매수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4억이나 싸게 내놨는데, 왜냐면요, 그 근처에 상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 씨께서 분양받은 상가 말고도 이런 상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 이런 투자자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었겠죠. 근데 이분들이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이자 관리비가 계속 나가니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 정도로 내놨는데 문의 조차가 없는 거죠. 점점 싸게 내놓다 보니 자신보다 더 싼 금액에 내놓은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결국 김 씨께서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문의 조차가 없었다고 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상담하는데 대부분 이분처럼 이제 은퇴자 분들이에요.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인데,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상가 투자를 잘못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 재산을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보셨다가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패 원인 분석을 할 텐데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신도시 상가, 자, 어디서 하죠?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상업용지를 경제임 이찰에 붙여서 팝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높은 가격에 땅을 팔고, 그럼 시행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상가 분양할 때 더 높은 금액에 분양을 하죠. 그럼 이런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는 어떻게 되죠?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이자 이상으로 수익을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4%, 5%대에서 월세를 맞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임대료로 들어와서 자영업자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그만큼 임대를 받지 못합니다. 들어오면 다행인데 들어오지 않는 경우 많다는 거죠. 공실로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부터 이제 개인의 실패 원인 무엇이 있었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 신문기사 하나 볼게요. 자, 월 250만 원 강남 상가면 충분할 줄 알았다. 흔들린 노후 로망. 자,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말 임원으로 퇴직한 58세 남성입니다. 재취업 자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남 눈치 안 보고 가족과 편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강합니다.
퇴직에 대비해서 수년 전 지인의 소개로 강남에 70평짜리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매수 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이 임차인으로 있었고 월 25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자입니다. 저금리 때는 괜찮았지만 이자가 비싸지고 월급마저 끊긴 상태에서 매달 이자가 218만 원. 그러면 이자 내고 세금 내고 나면 월세 250만 원 적자죠. 이분도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김 씨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입니다. 자, 김 씨가 상가 분양 당시 최대 80%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그때만 해도 대출 금리가 낮았어요. 자, 그래서 분양사의 말을 믿고 대출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초기에는 대출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투자한 게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금리가 점점 오르면서 어떻게 됐죠? 매달 갚아야 될 이자, 또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자, 문제점이 뭐죠? 금리 변동,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 저금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2020년 그 초반 때만 해도 이렇게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한 분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금리가 6%대로 상승하면서 이자 400만 원 이상 나가고 관리비도 100만 원 이상 나가고, 그래서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이자 관리비 부담이 생깁니다.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매달 500만 원 이상씩 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자, 두 번째는요, 공실 리스크의 과소평가입니다. 자, 분양 당시 동탄 신도시 상가 그 입지가 참 좋았고 배우 수요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분양 대행사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우리 이제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바라보면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게 돼요. 콩커풀이 씌우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도시 상권은 안정화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초기 공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자하고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상가 준공 후 1년이 넘도록 임차인을 찾지 못했어요. 공실 상태가 지속되면서 매달 관리비, 이자가 지출되면서 손실이 누적되어 갔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권 분석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김 씨는 주변 대단지 아파트 또 개발 호재만 믿고 상권 분석 투자 없이 쉽게 결정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도시는요, 그 특성상 초기 유동인구가 부족하죠. 또 소비 패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신도시는요, 입주가 끝나도 메인 상권이 어디가 될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불확실하고 위험한데 상권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점, 상권의 활성화 가능성, 또 임차인 수요 검토에 대한 부족이 원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주변 점포들도 공실 상태가 지속되면서 상가 가치가 하락했고 또 매수자 찾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16억 상가를 10여 개 내놔도 문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왜? 주변에 본인과 비슷한 분들이 더 싼 금액에 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는요, 장밋빛 전망에 대한 맹신. 좀 전에 제가 편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번 자신이 바라본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만 바라보게 돼요. 맹신이 그거죠. 이제 시청자분들은 와, 이렇게 왜 무리하게 투자를 했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 어땠죠? 이분이 분양 3단사, 임대 수익률 7% 보장, 이런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김 씨를 설득했죠.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히 마케팅 문구일 뿐 실제로 보장되는 수익률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의 문제점은 너무 쉽게, 너무 착하게 분양 3단사의 홍보 내용을 너무 그대로 믿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상한 임대 수익은커녕 공실로 인한 손해가 계속 누적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 부족입니다. 경기 침체, 금리 상승과 같은 외부 경제 변수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항상 변하죠. 특히 이런 신축 상가는요, 초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공실 증가, 또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대출 상한 압박이 들어오고 결국은 지금 큰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아시죠? 송파에 있는. 근데 여기 상가는 26억짜리가 15억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건물주의 딜레마. 공실 나도 임대료 못 내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공시나면 임대를 좀 낮춰서 빨리 임차인을 채워야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높은 분양가 그리고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가를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처럼 대체로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대출 이자 내는 거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이자가 만약에 3%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3%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높은 분양가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 적절한 임차, 월세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게 되면 매달 적자죠. 내가 여기서 받은 월세로 이자를 못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또 내리질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5% 상한선 제한이 있잖아요. 당장 임차인이 없어서 내가 이자를 감당하더라도 낮게 임차인을 구해놓으면 다음에 임대를 올릴 때 많이 못 올려요. 5% 이내에서 밖에 못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10% 20% 올려야 이자를 냈는데 이렇게 너무 낮게 임차인을 구해놓으면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또 쉽게 월세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투자한 상가의 자산가치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가는 철저하게 수익이 가격을 결정하죠. 그게 가치거든요. 그런데 월세를 많이 낮춰서 임차인을 맞춰놓으면 내가 나중에 이걸 팔 때 가치 하락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에 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공실이 생겨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가격? 월세 가격. 네, 오늘 김 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의존도를 낮추자. 금리가 낮을 때는 지렛대가 돼서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매입 금액의 30% 이하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30%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철저한 상권 분석. 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의외로 상권 분석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 투자자분들은 장밋빛 전망만 보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내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장 변동성 대비입니다. 금리도 변하고 경기도 변하고 외부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한 번의 투자 실수는 노후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네, 제가 상담 오신 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더 많이 벌려고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50대, 60대가 돼서 한 번 잘못한 투자는요,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많이 벌라는 욕심보다는 지키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